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런 제목입니다. 전 남편이 재벌가 회장의 딸과 결혼한다며 저를 약혼식에 초대해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은인의 따님이라며 저를 올렸고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연, 올해 35살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전 남편 박민호와 이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일이죠. 처음 그와 함께 했을 때 저는 그가 노점상부터 시작해 작은 가게를 차릴 때까지 안 먹고 안 입으며 헌신했습니다.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그의 사업을 도왔죠. 그런데 그는 사업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자 제가 촌스럽다느니 센스가 없다느니 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혼한 지 고작 3개월 만에 그가 우리 시에서 제일 가는 대기업인 태양그룹 최태석 회장의 딸 최지은과 눈이 맞았다는 겁니다. 마치 미리 계획이라도 했던 것처럼 빠른 속도였죠. 그날 저는 베란다에서 화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택배 기사님이 김수연 씨, 택배 왔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닫고 택배를 받아보니 포장부터 꽤나 고급스러웠습니다. 빳빳한 봉투에는 금방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손에 닿는 감촉만 봐도 비싼 물건임이 느껴졌습니다. 최근에 뭘 산 적이 없는데 누가 이런 걸 보냈나 의아해하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새빨간 약혼 청첩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름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랑 박민호, 신부 최지은. 청첩장 한가운데에는 특별 초청하객 김수연 님이라고 적혀 있었죠.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장소는 우리 시에서 가장 호화롭다는 서울 인터내셔널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청첩장을 든 채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박민호, 이 사람은 자기가 높은 가지에 올라앉았다는 걸 세상에 알리지 못해 안달이 난 모양이더군요. 저한테 굳이 청첩장을 보낸 의도는 뻔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지, 회장 딸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와서 보라는 거겠죠. 반대로 저를 초라하게 만들어 모욕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마치 저와 살았던 시절이 자신에게는 큰 손해였다는 듯이 말이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이미영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미영이의 우렁찬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야, 너 박민호 그 나쁜 자식한테서 약혼 청첩장 받았니? 저는 소파에 앉아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받았어. 아직 뜯어본 지 5분도 안 됐네. 미영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벌 딸이랑 약혼을 해? 게다가 널 초대해? 이건 너한테 자랑질하고 망신 주려는 게 뻔하잖아. 내 말 들어. 절대 가지 마. 거기 가서 그 인간들 비웃음거리 될 필요 없어. 미영이가 저를 위하는 마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처음부터 박민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속물에 돈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했죠. 제가 이혼할 때도 미영이는 며칠이나 제 곁을 지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진정해. 그 사람이 날 망신 주고 싶어 한다면 난 더더욱 가야겠어. 생각해봐. 진짜 잘 살고 당당하면 굳이 나를 초대할 이유가 없잖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과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지. 미영이는 제 말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갔다가 걔네 둘이 합세해서 널 모욕하면 어떡해? 그 최지은이란 여자 소문 들어보니 장난 아니래. 아빠가 회장이라고 콧대가 하늘을 찌른다던데 널 가만두겠어? 저는 청첩장에 금박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욕이라 그것도 그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나 김수연이야. 물러 터진 홍시 아니라고. 그동안 박민호랑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내가 누굴 못 당해내겠어? 만약 연회장에서 날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미영이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몇 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욱하지 마. 그런 자리는 사람도 많고 보는 눈도 많은데 괜히 소란 피우면 너만 손해야. 박민호 같은 놈이랑 기싸움하는 거 시간 낭비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나도 내 체면이 있는데 막 싸우진 않을 거야. 그냥 그 인간의 소위 잘 나가는 꼴이 얼마나 갈지 구경이나 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태양그룹 회장이란 사람은 어떤 딸을 키웠길래 박민호 같은 남자를 사위로 들이나 궁금하기도 하고 전화를 끊고 청첩장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따르며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박민호와 함께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겨울이면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낡고 좁은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잘 때는 이불 두 채를 겹쳐 덮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들었죠.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그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고 함께 시장에 나가 물건을 떼어왔습니다. 저녁에 그가 가게를 볼 때면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포장을 도왔습니다. 그때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죠. 수연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너 호강시켜 줄게. 지금 생각하면 그 말들은 다 헛소리였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조금씩 자리 잡고 번듯한 매장을 내자 그는 저를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는 옷이 너무 싸구려라,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느니, 고객 응대를 할 줄 몰라 도움이 안 된다느니, 심지어는 대화 수준이 안 맞는다느니 하며 저를 깎아내렸죠. 그러더니 이제는 재벌 회장 딸을 만나 인생 역전했다고 믿고 있나 봅니다. 제 앞에서 보란 듯이 뽐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꼴이라니.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박민호 같은 사람은 돈과 지위밖에 볼 줄 모르니 진짜 중요한 사람의 가치를 알 리가 없죠. 그는 회장 딸과 결혼하면 신분 상승할 거라 믿겠지만 세상에는 그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도 일도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엄마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별일 없다고 잘 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민호의 약혼 소식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시면 속상해 하실 테니까요. 엄마는 처음부터 박민호를 싫어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붕 떠 있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엄마의 성견지명이 맞았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 대부분은 예전에 입던 것들로 비싸진 않지만 깔끔했습니다. 고민 끝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베이지색 원피스 한 벌을 꺼냈습니다. 작년 제 생일 때 스스로에게 선물한 옷이었습니다. 당시 박민호는 그게 무슨 돈 낭비냐, 그 옷이 그 가격이나 하냐며 핀잔을 줬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사는데 왜 남의 눈치를 봤나 싶습니다. 원피스를 몸에 대보니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엔 잘 신지 않던 베이지색 하이힐도 꺼냈습니다. 꽤 우아해 보였습니다. 약혼식에 갈 때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초라해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민호 없이도 김수연은 충분히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탁자 위의 청첩장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박민호, 최지은. 다음 주 토요일에 보자. 너희가 정성껏 준비한 그 모욕의 무대에서 결국 망신당하는 게 누군지 두고 보자고. 침대에 눕자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미영이 걱정처럼 잠 못 이루지도 않았고 예전처럼 박민호 생각에 눈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간 인연은 지나간 대로 두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공원을 한 바퀴 뛰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구직 사이트를 뒤적였습니다. 이혼 후 저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예전처럼 박민호의 사업 뒷바라지만 하는 삶은 싫었으니까요. 자료를 찾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 번호는 서울이었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거만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수연 씨 맞나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나예요. 최지은. 박민호 약혼녀. 다음 주 토요일 약혼식 청첩장 받았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안 올까봐 불안해서 직접 확인 전화까지 하다니. 관객이 없으면 연극이 재미없을 테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받았어요. 그런데요. 최지은은 전화 너머로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별건 아니고 그냥 충고 하나 하려고요. 그날 오는 하객들은 다 우리 시에서 내로라 하는 유명 인사들이에요. 옷 입을 때 신경 좀 써요. 괜히 촌티나게 입고 와서 민호 씨 망신시키지 말고 우리 태양그룹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 화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최지은 씨, 충고 고맙네요. 하지만 제가 뭘 입든 신경 끄세요. 그쪽은 그날의 주인공으로서 약혼식 진행이나 잘 챙기시죠. 괜히 실수해서 태양그룹 망신시키는 일 없도록요. 최지은은 제가 그렇게 받아칠 줄 몰랐는지 잠시 당황하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수연, 주제 파악 좀 하지. 민호 씨가 예정 생각해서 초대해 준 거지.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호텔 연회장 문턱이나 밟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피고스며 말했습니다. 최지은 씨, 말은 바로 하세요. 박민호가 초대한 건 그 사람 사정이고 가고 안 가고는 내 맘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약혼식장에서 봅시다. 저는 대꾸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최지은, 너랑 박민호는 정말 천생연분이구나. 똑같이 속물이고 똑같이 무례해. 하지만 괜찮아. 다음 주 토요일에 제 발등을 찍는다는 게 뭔지 확실히 보여줄 테니까. 일주일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운동하고 구직 활동을 하고 가끔 미영이와 쇼핑도 하며 지냈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어떤 일들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비로소 완전히 끝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약혼식 당일 저녁 6시 30분. 저는 서울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곳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으리으리하더군요. 정문양 옆에는 붉은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었고 화환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벤츠, BMW는 기본이고 이름도 모를 외제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비싸진 않지만 깨끗하게 닦은 핸드백을 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턱시도를 입고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바른 박민호가 보였습니다. 사장님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 옆에는 최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흰색 롱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거렸습니다. 최지은이 먼저 저를 발견하고 박민호의 팔을 툭 치며 제 쪽을 가리켰습니다. 박민호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있던 웃음기를 싹 거두고 경멸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지은과 함께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거리가 꽤 남았는데 최지은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연 씨, 왔네요. 어머, 그 옷 작년 유행 아니에요? 우리 집 가사 도우미 아줌마도 비슷한 거 입던데 갖다 버린 지 오래예요. 그러면서 자기 드레스 자락을 짐짓 펼쳐 보였습니다. 내건 우리 아빠가 프랑스에서 공수해 온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린데 비교가 되나 모르겠네. 저는 대꾸하지 않고 빤히 쳐다봤습니다. 기선을 제압해서 제 길을 죽이려는 속셈이 뻔했으니까요. 옆에서 박민호가 거들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 했는데 이혼했으면 좀 꾸미고 살아라. 이런 자리에 그게 뭐냐. 사람들이 보면 여기 서빙하러 온 줄 알겠다.
그는 일부러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같이 살 때 좋은 옷 좀 사 입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더니 여전하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성공했는데 넌 발전이 없어. 말은 저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 과시였습니다. 제가 아끼고 절약해서 그 돈으로 자기 사업 미천된 건 싹 잊은 모양입니다.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박민호 전철에? 어머, 정말 평범하게 생겼네. 최지은 씨랑 비교도 안 된다. 그러게, 박민호가 태양그룹이랑 엮였으니 눈이 높아질 만도 하지. 조강지쳐 버릴 만하네. 그 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예전에 김수연이었다면 울고불고 난리 쳤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들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호, 내가 뭘 입든 당신과 상관없어. 당신이 날 초대한 건 축하해달라는 거 아니었나. 고작 옷차림 지적하고 자랑질하려고 부른 거라면 당신 수준도 딱 거기까지네. 최지은은 제가 말대꾸할 줄 몰랐는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김수연, 말 다 했어. 민호 씨 봐서 들어오게 해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말대꾸야? 박민호도 인상을 쓰며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지은 씨 말이 맞다. 넌 왜 이렇게 철이 없냐? 오늘 우리 좋은 날인데 재뿌리지 말고. 저기 구석에 자리 마련해뒀으니 찌그러져 있어. 내 눈에 띄지 말고. 그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구석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막 한마디 하려는데 최지은이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이거 민호 씨랑 내가 주는 차비야. 30만 원 들었어. 이걸로 시장 가서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어요. 남들 보기에 흉하니까. 돈으로 저를 거지 취급하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최지은 씨 통도 크네. 전처가 불쌍하다. 전 남편한테 용돈이나 받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고 최지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지은 씨,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나도 내 손으로 돈 벌고 사고 싶은 거 살 능력 있어요. 당신은 나한테 돈 쓸 궁리 말고 그 돈으로 박민호랑 어떻게 잘 살지나 고민하세요. 나중에 죽겁서 개 주는 꼴 나지 말고. 최지은은 분에 못 이겨 손을 떨었습니다. 억지로 봉투를 제 품에 쑤셔 넣으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호의를 베풀어도 난리네. 거지 근성 어디 안 가지. 박민호도 덩달아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김수연, 좋은 말로 할 때 받아. 오늘 귀한 손님들 많은데 난동 부리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저는 뒷걸음질 치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민호, 경찰, 웃기고 있네. 태양그룹 믿고 설치는 모양인데. 나 김수연은 당신네들 협박에 쫄 사람 아니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문 쪽을 보니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보디가드 2명을 대동하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최태석이었습니다. 최지은은 아빠를 보자마자 화색이 돌며 박민호의 손을 놓고 달려갔습니다. 아빠, 왜 이제 와요? 박민호도 굽실거리며 따라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상석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최태석 회장은 딸도 박민호도 본체만 체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연 회장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멈췄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는 최 회장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저를 빤히 보는지 알 수가 없었죠. 최지은은 아빠의 시선을 따라 저를 보더니 득이양양하게 고자질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여자가 박민호 전처예요. 아까부터 여기서 행패 부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차비하라고 돈 좀 줬더니 그것도 뿌리치고 정말 예의라고는 없는 여자예요. 박민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처신을 잘못해서 당장 내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최태석 회장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근엄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성큼성큼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박민호와 최지은은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 있었고 하객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이 화가 나서 직접 쫓아내려는 건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최 회장이 제 앞 1미터까지 다가왔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태석 회장이 갑자기 무릎을 굽히더니 쿵 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연 회장은 정적에 휩싸였다가 폭탄 터진 듯 난리가 났습니다. 박민호는 입이 떡 벌어졌고 최지은은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최 회장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은인의 따님이 여기를 어떻게... 제가 몰라뵙고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인의 따님. 그 한마디에 박민호는 억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질 뻔했고 최지은은 말도 안 돼. 우리 아빠가 왜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짐작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며 절대 밖에서 티내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잊고 살았는데 그 대상이 태양그룹 회장일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야, 저 전처가 태양그룹 회장 은인의 딸이라고? 대박이다. 박민호, 저놈은 복을 제 발로 찼네. 회장이 무릎까지 꿇을 정도면 보통 인연이 아닌가 본데? 박민호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지은은 정신을 차리고 아빠를 일으키려 달려왔습니다. 아빠, 미쳤어. 왜 이 여자한테 무릎을 꿇어? 그냥 평범한 이혼녀라고요. 빨리 일어나요. 사람들 보잖아. 최 회장은 딸의 손을 뿌리치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감히 누구 앞이라고 떠들어. 이분이 아니었으면 너랑 나, 우리 집안은 벌써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었어. 태양그룹, 꿈도 못 꿨을 거다.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얼른 몸을 굽혀 최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일어나세요. 보는 눈도 많은데 이러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최 회장은 그제야 제 부축을 받고 비틀거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최지은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사과드려. 어디서 감히 은인의 따님께 막말을 해. 최지은은 아빠의 서슬퍼런 눈빛에 겁을 먹고 울먹이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모르고.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은 이미 쏟아져 바지며 카펫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박민호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민호, 잘 봐. 이게 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내 진짜 모습이야. 네가 재벌가 사위가 돼서 나를 짓밟으려 했던 그 순간. 진짜 재벌 회장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 이제 알겠니?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박민호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호텔 지배인이 계산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지배인은 박민호에게 갔습니다. 박민호 고객님, 연 회장 대관료랑 식대, 잔금 결제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약금 50만 원만 거시고 나머지 인력만 원은 아직. 박민호는 덜덜 떨며 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이거 그룹 법인 카드로. 최태석 회장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가 내 딸을 꼬여내서 벌인 일 아닌가? 내 은인의 딸을 모욕하려던 자리에
내가 돈을 낼 것 같나? 어림도 없는 소리. 당장 자네 능력으로 해결해. 박민호는 사색이 되어 최지은을 바라봤지만 최지은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나한테 바라지 마. 아빠가 화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 주변 하객들은 이미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저를 비웃던 사람들은 슬금슬금 제 곁으로 와서 명함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연 씨, 아까는 제가 실언했습니다. 저는 건설업하는 김 사장입니다. 아이고, 따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나중에 식사 한번. 저는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민호와 최지은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옌일은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희 엄마도 대가를 바라고 하신 일은 아니니까요. 아, 아닙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가는 게 편해요. 저는 당당하게 연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박민호가 수연아, 수연아 하고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니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민호, 최지은, 너희의 화려한 쇼는 끝났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택시에서 내리려는데 뒤따라온 검은색 세단에서 최 회장이 헐레벌떡 내렸습니다. 그는 제게 명함 한 장을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습니다. 따님, 이건 제 개인 번호입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돕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꼭 안부 전해 주십시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박민호의 몰락은 처참했습니다. 호텔 비용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그 소문이 퍼져 가게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의 눈밖에 났으니 거래처들도 다 도망갔죠. 최지은과는 당연히 파혼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보러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박민호와 최지은이 길거리에서 싸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최지은은 박민호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야, 네가 빚쟁이 주제에 어딜 감히 연락해. 우리 아빠가 너 얼씬도 하지 말래. 박민호는 꾀죄죄한 몰골로 최지은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최지은은 박민호를 밀쳐내고 철안히 가버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박민호를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불쌍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남일 뿐이었죠. 제가 스튜디오 공사를 마무리하던 어느 날 박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다 녹아내린 탕후루 봉지 하나를 들고서요. 예전에 제가 탕후루를 좋아했던 걸 기억하고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민호 씨, 그 탕후루 이제 나 안 먹어. 내 돈으로 더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거든. 그리고 당신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널 안 받아주는 건 내가 잘 나가서가 아니야. 네가 내 인생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저는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 스튜디오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친구 미영이와 예전 대학 동기인 혜진이가 함께 일하고 있죠. 태양그룹에서도 일감을 주려고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하고 제 실력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수연아, 남한테 기대지 마라. 내 두 발로 서야 진짜 내 인생이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걸러내고 진짜 나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주체적이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